자,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류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류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수련회에서 이런 조교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괜히 무섭게 하는 시청자분이 그 업을 하셨었나 봐요. 당시에 잠깐 일을 하게 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원해요. 반갑습니다. 원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반갑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근데 이게 5분밖에 안 가요. 미안한데. 긴장되는 게 한 5분밖에 안 돼가지고 좀 아쉬워요. 저도. 네. 이야기 막상 시작하시면 한 5분 정도 되면 아무렇지 않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류계님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회 조교 선생님을 하셨었나요? 잠깐?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아예 직업이라든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제가 이제 집을 나가서 다른 가족들이 있는 데서 겪었던 실화입니다. 그러면 그 조교를 하신 게 아니라요? 제가 훈련하는 조교를 했던 게 아니고요.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우연히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저는 평소에 돌비님 공포 라디오를 자주 보는 구독자인데요.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원해요. 네. 저도 다른 많은 참여자들처럼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사연 제보를 영상을 보다가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요.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오금이 저린다고 해야 될까요? 엄청 오래됐던 얘기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고민 끝에 제보를 하게 됐고요. 때는 제가 중학교 학창 시절 때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네. 제가 그때 하필 또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진짜 눈만 마주치면 아버지랑 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또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네네. 그래서 툭 하면 싸우고 막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었을 때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버지랑 또 크게 한바탕 싸우고 마침 또 방학이고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가. 아이고, 그냥 가출인 거죠, 그냥. 네. 가출이었던 건데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나이가 어린데. 그쵸? 그래가지고 우선 짐을 싸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해마다 갔던 방학 때마다 갔었던 저희 고모네 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네. 시골에 계시는 고모님 댁에 내려갔는데 그냥 짐 싸서 집에 얘기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 고모가 저희 아버지의 여동생인 거죠. 여동생이고 제 사촌 동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쪽 시골에 내려가면 동생들이랑 지내는 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도시 생활하고 어렸을 때지만 갑갑하고 막 이랬었는데 시골 가니까 놀 곳도 많고 좋잖아요.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짐 싸들고 내려갔는데 제가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은 저희 아버지를 안 봐도 되는 그 신남 반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이랑 고모랑 시골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거 반 이런 심정으로 내려갔었는데 저희 고모는 얘가 연락 없이 왔으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일부러 말씀은 안 드렸어요, 고모한테.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했고 저도 그냥 기약 없이 있다가 좀 마음 괜찮아지면 올라갈 생각으로 내려갔었던 건데 저희 고모가 무슨 일을 하고 계셨었냐면요, 시골에서 캠프장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희 고모가. 캠핑장이 아니고 캠프장이라고 해서 수련회장이거든요. 그런 데인데 주로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운영을 하셨었고 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학원 단체, 태권도 학원, 어린이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캠프파이어 하고. 네네네, 그쵸. 그래서 단체로 애들이 오면은 막 훈련 같은 거 하고 게임 같은 거 하고 체험하고 그랬던 캠프장이었었는데 네네. 저희 고모가 거기서 일을 하셨을 때 하필 그 시기가 수련회 시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집에는 못 계시고 캠프장에만 있으셔야 했었어서 저랑 저희 사촌 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캠프장에서 그 숙소에서 있었어야 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캠프장에서 지내게 됐었는데 캠프장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캠프장이 보통 이제 산 중턱에 딱 있거든요. 오. 네, 산 중턱에 딱 있는데 저희 고모가 운영하시는 캠프장도 산 중턱에 있었고 고모가 사시는 집에서도 차를 타고 꽤 거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아무튼 그 캠프장에 도착을 해서 저는 짐을 풀고 며칠을 지내고 있는데 처음 한 며칠 동안에 동생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었어요. 막 뭐 예. 산에도 올라갔다가 여기저기 막 뛰어놀고 막 숨바꼭질도 하고 그 당시에 사촌 동생이 저보다 많이 어렸었기 때문에 놀아준다는 생각과 저도 같이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떠나서 너무 엄격하셔가지고 거기 와서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고모가 운영했던 캠프장이 어떤 구조였냐면은 학교는 아니고 군부대 시설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막사처럼. 네네. 가운데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구령대라고 해서 야외 무대가 있고 그리고 레크레이션 하는 강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련원들하고 조교들이 묵는 숙소가 있었어요. 따로.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데 제가 노는 것도 좀 지루해졌을 때였을까요? 그때가? 노는 것도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는 찰나에 어느 태권도 학원에서 수련회장을 오게 됐어요. 네. 저는 마침 그때 노는 거에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숙소 밖에도 안 나가고 비디오 같은 거 보고 사촌 동생이랑 그냥 띵가띵가 놀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저희 고모가 와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는 좀 미련해 보이셨었나 봐요. 예. 늦게 일어나고 뭐 밥도 잘 안 먹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미련해 보이셨는지 저한테 일을 좀 하라고 시키신다는 게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 보통 수련회장에서 조교들이 애들 훈련시키고 같이 놀고 밤에 레크레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불을 펴놓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생각하라면서 울게 하죠. 예. 울기도 하고 막 춤도 췄다가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 타임이 끝나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코스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담력 훈련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담력 훈련하는 코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운영을 했던 곳이고 그 당시에 고모가 캡틴이라고 불렀었어요. 사람들. 네네. 고모를 캡틴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고모가 담력훈련 코스에 얼마 전에 퇴소를 했던 조교 한 명이 그 조교분이 귀신 역할을 했던 게 빈다고 오, 자리가. 저보고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밥 먹고 살라면. 저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하고 이런 찰나에 네. 구미가 땡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바로 하겠다고, 당장 하겠다고. 저는 워낙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성격이 활발한 편이어서 그냥 대뜸 하겠다고 했고 간단하게 조교 형 누나들한테 교육을 받고 거기서 친해졌던 조교 형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강당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귀신 분장을 하게 됐는데 강당 보면은 강당의 좌우측에 분장실 있잖아요. 조그맣게. 거기 들어가니까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귀신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귀신 분장이 뭐였냐면은 옛날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저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하얀데 약간 떼타 있고 가운데 끈으로 묶어서 입는 저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입고 그 다음에 헝클어진 상투가발 그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얼굴은 하얗게 분장을 하고 핏자국 이렇게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귀신 분장이네 이런 분장을 하고 저희 고모한테 갔는데 담력 훈련할 때 그 코스에서 귀신 역할이 그냥 별게 없었거든요. 귀신 분장하고 숨어 있다가 애들이 올라오면 놀래켜주고 코스 이탈하지 않게 안전하게 다음 코스로 인솔해주고 네.
일단 딱 그 정도였었는데 일단 주의사항 같은 걸 간단하게 몇 개 듣고 조교 형들이랑 고모한테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무전기랑 손전등이랑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코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코스여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탈 수 있는 코스였었는데 네. 저희는 각자 위치에 이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무전기를 같이 올라갔던 형이랑 채널을 맞춰서 따로 무전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따로 무전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아이들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해주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라. 그러면 애들이 1명, 2명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길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무섭지 않게 표시도 이렇게 막 해놨었고 저는 위에 올라가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고 그 형이랑 무전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추 보니까 한 10분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놀래켜줄까 하면서 뭐 이렇게 놀래킬까 저렇게 놀래킬까 너무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아니면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그 형이랑 따로 무전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오기 딱 얼마 전에 갑자기 저랑 개별적으로 무전을 했던 그 조교 형님이 저한테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 예를 들어 돌비면 돌비야 너 거기 자리 뜨면 안 돼. 자리 뜨지 말고 거기 있어. 그래서 형 장난치지 마 나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서 소리를 계속 지르더라고요. 뭐야 이게. 그래서 왜 그래요 형 장난치지 마 그랬더니 야 너 거기 이탈하면 큰일 나 애들 길어버리고 큰일 나 빨리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형이 소리를 지르는 거를 듣고만 있었어요. 예. 듣고만 있는데 진짜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무전이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그 형이 비명소리를 들었거든요. 비명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형이 있는 위치를 저도 모르게 몸이 뛰쳐나가가지고 그 형이 저보다 조금 아래쪽 언덕 쪽에 앉아 있었는데 예. 저는 그 길을 가려면 조금 돌아 내려갔었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가로질러서 뛰어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뛰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서는 막 뛰어 내려가서 그 형 있는 쪽으로 갔는데 가니까는 저희 고모도 있고 다른 귀신 분장하고 있었던 다른 형들도 와가지고 그 형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왜 그래 왜 그러는데 하고서는 전 비집고 들어가서 그 형이 앉아있던 데를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눈깔이 뒤집힌 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하얗게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막 숨도 헐떡헐떡거리고 있고 근데 그 형이 어디 조그만한 언덕 같은 데에 앉아있었는데 정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앞바다리하고 그 자세로 굳어가지고 눈알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우와 예.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겁도 없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나면서 왜 그래 형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막 고모한테 막 이러다가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고 있던 찰나에 고모가 그 조교 형을 업고 뛰쳐 내려갔어요. 네. 내려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단력 훈련하는 코스 자체가 중단이 됐고 예. 저는 다른 조교 형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숙소로 끌려 들어왔어요. 끌려 들어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때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고 결국에는 그 형님은 실려갔고 고모랑 동행해서 같이 가셨더라고요. 저는 숙소에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이 갑자기 나랑 이상한 무전을 하다가 저렇게 눈알 뒤집어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고 다음날이 됐는데 다음날 점심때쯤 돼서 저희 고모가 오셨어요.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오셨는데 오자마자 제가 붙잡고 물어봤죠. 고모한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고모가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 조교 그 누구누구 형이랑 너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형이랑 주고받았던 얘기와 그 형이 저한테 막 소리 질렀던 얘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상황을. 예. 네네,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줬는데 고모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 됐고 형 괜찮냐고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일단 그 형 짐을 싸서 그 형 집으로 보낼 거고 그 형을 거기서 퇴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병원에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길래 붙잡고 막 쫄랐어요. 얘기를 네. 해달라고. 지금부터는 그 형님의 시점인데 고모가 병원에서 그 형님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 형한테서 직접 들었던 얘기래요. 저랑 무전을 하고 있다가 예. 저기 몇 미터 멀리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래요. 어우, 소름 돋네. 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었던 옷이 한복 그 누더기잖아. 네네 그 누더기 옷에 상투를 틀어쓰고 피분장을 하고 막 그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 형은 남자인데도 처녀 귀신 분장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멀리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형님은 전 줄 알고 야 오지 말라고 이제 저한테 막 소리를 쳤던 거죠. 가라고 이탈하면 애들 길 잊어버리고 큰일 난다고 가라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형이 너무 화가 나니까 소리를 엄청 질렀대요.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점점 그 형 쪽으로 걸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세하더래요. 오는데 갑자기 막 그 주위에서 창기운이 막 올라오고 소름이 돋고 그러다 그 형체가 점점점 걸어오다 못해 자기 쪽으로 전력 질주로 해서 막 뛰어오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코 앞까지 왔을 때 이 형이 너무 놀라서 전등으로 얼굴을 딱 비쳤는데 눈에 시커먼 분장한 것처럼 양쪽 눈이 시커멓고 입을 벌리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양팔을 벌리면서 그 형한테 막 쫓아오더래요. 근데 그 형은 그 형체가 코앞까지 왔을 때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던 거고 그 형이 기억하는 거는 그게 다인데요. 예. 제가 그 얘기만 들어도 너무 무섭고 말도 안 된다고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딨냐고 그 형이 본 게 그럼 귀신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헛것 본 거겠지 형이. 근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다가 저희 고모 말고 고모부가 딴 데 계셨다가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바로 가시고 예. 그 형을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오셨는데 고모부가 하시는 말씀이 더 2차 충격인 거예요. 왜요? 고모부가 그 형님을 바래다 주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아래쪽에는 민가가 있고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시골이고 마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올라오면서 그 이장님을 우연찮게 만났나 봐요. 입구 쪽에서.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뭐 새벽에 뭔 난리가 났길래 뭐 구급차가 오고 막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고모부도 말씀을 드렸대요. 애가 뭐 헛것을 봤는지 어쨌는지 기절을 해가지고 뭐 병원에 방금 뭐 이렇게 갔다 오는 길이다. 그랬는데 그 이장님께서 저희 고모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더래요. 혀를 막 이렇게 차면서 너네 그 시조골에 앉아있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도 거기 앉아있었냐고. 시겹골? 예, 시겹골이요. 예.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막 혼을 내시더래요. 네. 그러면서 거기를 왜 앉아있고 거기 왜 사람을 자꾸 거기 올라가게끔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고모부가 저희 앞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겹골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그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주 옛날에 그런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살 때 정말 옛날인데 네. 그 마을에 전염병이 한번 심하게 돌았었대요. 오, 옛날에 전염병이 한번 심하게 돌았었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시체를 다 쌓아서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들까지 전부. 예. 산 사람들한테 전염될까봐 네네. 그 시체를 쌓아서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시겹골이라는 데가 뭐냐면요. 시체를 겹겹이 쌓아서 태워 묻었던 장소래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가겠다고 하고서는 다시 서울로 왔고, 서울로 와서 아버지한테 엄청 깨졌죠. 너를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면서 엄청 깨지긴 했었는데, 네. 서울 와가지고 거의 한두 달 동안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예. 일단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 형체를 본 건 아니지만 네. 누우면은 생각나고, 뭐 양치질 하다가도 계속 생각나고, 씻다가도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제 주위에 정말 친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데, 네.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사연을 이렇게 제보를 해도 될까 하면서.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가끔 자다가 꿈을 꾸는데 네. 그 저고리 입고 막 뛰어오던 제가 본 적도 없으면서 그 형체가 꿈에 가끔 나와요. 오? 류게님 꿈에요? 네네, 가끔 나와요. 정말 가끔 나오는데, 이게 그 당시에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랬었는지, 보지도 못한 말로만 들었던 그 형체가 계속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자다가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이야. 아니, 그러면, 네. 그 식엽골이라고 하는 그 곳이, 네. 예전에는 뭐 그런 곳이라고 치더라도, 네네. 그 귀신이 거기서 죽었던 귀신인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듣기로는 네. 얼굴 곳곳에 화상 자국 같은 게 보였다고 보셨던 형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대요. 예.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듣다 보니까 하나씩 맞춰보면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영혼이 아닐까, 나중 가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장님도 알고 계신 거 보면 네네. 마을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가겠네요, 밤에. 그거는 이제 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커서 다시 얘기가 나왔을 때 예. 나중에 고모한테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캠프장이 생기기 전에 네. 공사를 막 하잖아요. 캠프장 건설하고 이제 공사할 때 그 인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쪽만큼은 절대 가지 말고, 그쪽만큼은 거기는 절대 뭘 짓지 말아달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고모랑 고모분은 그 얘기를 못 들으셨던 거죠. 그 이장님이 직접적으로 저희 고모랑 뭐 그쪽의 관계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그 인부들한테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하시나요? 그 캠핑장을? 아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물어봤었어요. 예.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고모는 주부로 살고 계시고, 그 장소도 그냥 아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 아래쪽 민가는 당연히 그대로 있는데 그 위쪽은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벌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경기도면 경기도 이렇게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도 너무 어렸을 때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고 또 산이다 보니까 충청도 쪽이었었어요. 충청도 쪽. 네, 충청도 쪽이었었는데, 저희 고모네 쪽 가족이 항상 충청도 쪽에서만 살고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했던 바로는 아마 신탄진이었던 건가? 아무튼 그쪽 부근이었던 거. 신탄진?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식엽골이었던 곳에 건물을 짓고 거기서 뭔가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다 짓고 하신 거니까 아마도 그런 목격담들이나 또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편하게 솔직히 말은 못하는데 그래도 속은 좀 후련하네요, 지금은. 와, 근데 그 형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그 뒤로 그 형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류계님인 줄 아셨는데 아니야, 누구야 저거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막 팔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입 벌리고. 네네네. 그때 거품 물고 쓰러지신 형님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류계님이라서 오랜만에 또 대화하시라고.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넌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짝퉁을 조심하세요, 류계님. 짝퉁 많이 생길 것 같네, 이거 멘트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이야기 정말 또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봤어요. 시겹골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몰아다가 시체를 겹겹이 쌓아서 불태웠다. 그런 장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던 원혼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